네, 반갑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기 때문에 멈춰 있죠. 이 부분 보시면은 지난 수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끝냈잖아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0.1, 나스닥이 플러스 0.13, S&P 500은 마이너스 0.03. 자, 이렇게 혼조 양상으로 끝났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번 주,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아마 혼조, 우리도 들락날락하는 모습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좀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개별주가 좀 잡혀 있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장이 혼조 양상으로 들어가려면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국내 증시도 오늘은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유럽 증시 상황 보시면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됩니다. 요건 또 좋지 않겠죠. 네, 독일 쪽에서는 마이너스 1%, 프랑스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럽 쪽 분위기,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시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인하를 안 해서 오히려 또 악재 요인이 됐을까요? 네, 아무튼 뭐 유럽 증시는 그다지 썩 좋지 못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뉴스 제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 금리 동결한 파월을 또 비난했다. 멍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국과 아시아 동맹, 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의 5%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던 것 같아요. 이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린다. 우리한테 돈 좀 더 내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상호관세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의 카드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백악관, 트럼프가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주. 2주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야, 이것도 딱 맞추는 것 같죠? 뭐랑 맞춰요? 그 상호관세.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딱 또 맞춰서 생각을 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야, 정말 소름 돋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영국은 기준금리 4.25%로 동결. 세계 상황이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를 하면서 코인주가 웃었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이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 기업이 일정한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 요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전자화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생각하긴 합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수단 인정하는 첫걸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이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암호화폐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개발이 됐던 거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죠? 블록체인 관련한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인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대신하게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카드사들이 다 망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카드사들은 그런 대신 결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살아남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게 되는 모습이 좀 있는 거죠. 자, 코인을 일단은 발행을 하는 그 기관이 될 수 있다라면, 카드사와 비교할 만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또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이 카드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관련한 포인트들을 좀 잘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보시면 오늘 재밌는 부분들은 뭐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특별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그런 그 시장은 좀 하락했다고 연기합니다. 그래서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자, 요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되죠. 네, 개인들이 돌아온 코스피에는 비투도 늘었다. 보름 만에 신용 거래가 1조 원이나 증가했다. 야, 이거는 약간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과열 양상은 아니다. 단기 조정장엔 대비해야 된다. 너무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네. 아직 과열 양상은 아니다. 네, 그죠. 시장은 이제 뭐 3천도 안 갔고 5천도 안 갔고, 뭐 우리는 그동안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단기 조정장에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서 개인들이 돈을 버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때릴 때 좀 세게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규모가 보름여 만에 1조 원이 넘게 쌓였다. 많은데요. 그죠?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 5,60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신용을 통한 상승이 일어나는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코스피 종목 중에서 비투 증가세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이 원전이네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 종목들에 대한 신용거래 잔고가 가장 많이 늘었다. 원전주로 묶이는 이들 종목은 한 달 새 주가가 60에서 70%대 상승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LG CNS, LG CNS도 상당히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IT 업종도 신용거래 잔고 순 증감 11위에 올랐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한화, SK,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카카오뱅크. 자, 여기서 나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되겠네요. 그죠? 자, 신용 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조정을 받았을 때 신용이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신용융자는 아시다시피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포지션이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네,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뭐 내가 손대기도 전에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원하지 않는 그런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신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죠.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지만 2,000만 원 빚을 내 가지고 3,000만 원어치 사겠다. 자, 3배 레버리지 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하락할 때도 더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담보 비율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신용을 써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 이 한 칼에 썰려 나갈 수 있는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비투는 19조가 넘었지만 예탁금도 3년 만에 최고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장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태로울 수 있겠지만 빚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조정 국면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 미국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국 같은 서약 개미들이 이것을 빌미로 다시 컴백홈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네, 그래도 국장은 안 해라는 얘기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국장은 왜 하냐? 그래서 미국 증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요즘에 많이 안 들리죠? 워낙 많이 가니까. 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고. 자, 3000P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3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포인트 언제까지 간다고 했어요? 연말. 올해 안에 3000포인트 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그 단 2, 3주 만에 그냥 저 밑에서 쭉 올라와서 3000포인트 찍으면 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얘기하고 또 3000포인트라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또 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압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꼭 굳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3,000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주가가 얼마만큼 잘 올라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것으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나오죠. 네. 제일 잘 나가는 테마인가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엄청 잘 가고는 있어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거 지금 미국에서 법안 통과했다는 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얘기라 좀 보시면 되겠죠. 뭐 미투온이 지금 이쪽 관련 종목을 꼽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네,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네. 그다지, 네. 물론 이제 도박들 많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 그다지,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기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당초 논의됐던, 그런 50억 원 수준에서 대폭 완화되었다. 자, 생각합시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성투 글로벌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성투 코인을 원화와 연동해서 네, 발행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금 5억 원 충분히 있어요. 네, 라고 하면서 네, 이거를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것을 자신만의 어떤 유통 이런 걸 쓸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커다란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투마켓이라는 큰 유통을 가지고 있어. 그럼 거기에서 이 성투 코인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간편 결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면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이미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규제가 그래도 엄격했고 뭔가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코인으로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무슨 페이 그러면 이제 네. 그 기존 통장에서 이쪽으로 돈을 먼저 옮겨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 충전식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원화 개념이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사고 팔고 해서 시대착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간편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송금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거 뭐 성투코인 10개 너한테 선물로 줄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가능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디지털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는 있겠죠. 근데 글쎄 뭐 이거 근데 분명히 사기 사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분별하게 이게 발행할 수 있으면 그다지 네, 이거 글쎄요. 네. 뭐 아무튼 뭐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결제 관련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전자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이제 현금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네 결제를 이제 코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자,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지만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상용화가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거를 상용화시키는 것은 약간 통합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합된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 내용이 조금 네, 아쉬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성투 코인이 있고 안성투 코인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서로 딱 플랫폼이 구분돼 가지고 난 여기서만 쓸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투 코인이고 안성투 코인이고 간에 둘 다 원화와 기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막 섞여서 쓸 수 있어. 막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네, 성투 마켓에서 안성투 코인을 쓸 수 있다. 야,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알아서 하겠죠. 그죠? 네. 물론 알아서 하긴 할 텐데,
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막 그냥 시행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인 전자결제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 네, 신세계, 카페24, KCP, 이니시스, 한컴위드, 미투원, IT센 글로벌 뭐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요. 네. 근데 이거 중앙은행에서 이게 전자화폐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자화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네, 이 코인을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수익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셔야 되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금 그 가상 자산이라고 되는 거, 네, 가상화폐 이런 쪽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실지 모르지만 둘이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트럼프가 2주 안에 이란 공격한다는 얘기 또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B2 많이 늘어났다는 거. 네, 그런 얘기들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 요거 하나 더 볼까요? 네. 네카오가 이재명 수혜주였다고 AI 100조 투자 기대에 그룹주 동반 상승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이버 출신의 AI 수석이 또 발탁이 되면서, 네, 이 하정우 씨든가요? 네, 하정우. 그래갖고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검색 순위에 더 올라갔다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1000만 배우도 제꼈다, 그런 얘기 있던데. 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 AI에 이제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좀 있어요. 디지털 화폐. 요에 대한, 요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또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긍정적인 요소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AI 혁명을 해보겠다라는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AI를 좀 키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얼마만큼 갈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오히려 얘기가 된 것 같아. AI를 좀 키우자라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수혜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좀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AI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GPU를 이제 5만 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다지 많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아니면 중국 쪽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이 저가 공세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도 중국이 저가를 엄청 공세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따라잡으려면은, 네, 열심히 또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AI를 이제 확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카카오와 네이버, 얘네들이 가장 크고, 또 AI를 활용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만한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형태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제 관련 솔루션 업체들도 많이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은 첫 번째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상승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이후에 나타날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AI 정책, 이쪽으로 해서 불이 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는 질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오니까, 물려있던 분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간다든지 등등등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이쪽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관련 업종이나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한 번씩 세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들 하시면 되겠네요. 자, 뉴스가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혼조스러운 모습들, 뭐 이게 미국 쪽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위기는 이제 조금 다운된 상태로 시작하지 않겠는가 판단되고요.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되면 더욱더 개별주적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자, 많이 올라간, 지금 보면은 이제 공매도, 신용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코스피 3000 돌파 기대감에 지금 보면은 B2가 11.5조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공매도, 네, 코스피 3000 바라보지만 공매도 잔고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신용이 증가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시장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 방향성에 문제가 없어 라는 부분들을 주가가 그 걱정 없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는 거예요. 네. 자, 주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단기 조정에서 한 방에 다 털려버린다. 뭐 공매도, 신용 많은 종목들, 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종목들, 얘네들이 일단 타겟이 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장에서, 네, 너무 높은 고점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서 얻어맞으면 이 좋은 장에서 그냥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전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 공매도가 늘어났다. 더 어떤 종목들이에요? 아까 전에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의 주의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 따라가면서 매수할 때는, 네,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들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그냥 다 마음 편하게 피해 가려면, 네, 아직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집중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오늘도 뭐 시장 자체는 변수는 약간 보일 수 있고요. 주말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오전 동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네, 이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네, 각별히도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